안녕하세요. 습변입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최악의 조건이자 상태에서 어떻게 로스쿨에 도전해서 입학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남긴 적이 있어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그때 로스쿨에 도전할 당시 도전하기에는 정말 최악의 조건이자 상태로서 첫째, 교통사고로 투병 중인 희귀난치병 환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둘째, 생비법 박사, 즉 법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법에 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몰랐던 상태였고, 또 소위 말하는 스카이가 아닌 비스카이 대학 출신이었다는 사실. 네. 그리고 셋째, 극심한 고통 탓에 로스쿨 입학을 하려면 법학 적성 시험을 봐야 돼요. 리트라는 시험인데 그 리트 시험을 한마디로 망쳐버려서 점수가 거의 바닥 점수, 정말 아마 로스쿨에 도전한 수험생 중에 가장 최저 점수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최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행히도 너무나도 감사히도 그때만큼은 제 인생에서 운이 따라줬던 때가 아니었을까 할 만큼, 네, 저는 로스쿨 도전은 하기는 했지만 성공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1차 서류 전형 통과에 이어서 면접을 보고 제가 정말 꼭 가고 싶었던 학교에 입학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최악의 상태로, 특히 제가 그 난치병 투병 중이라서 이 고통이 신경계통 희귀질환이라 마약 진통제, 항경련제 등을 복용해야 할 만큼 그 통증 경련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통을 매일 견뎌야 하는 난치병 환자로서, 그리고 아픈 몸으로 어떻게 로스쿨 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말 로스쿨 3년의 생활 동안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둘씩 조금씩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일단 정말 고마운 동기들의 배려와 도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까 합니다. 저는 동기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학교 생활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 수많은 에피소드 중에 첫 학기 중간 시험이었어요. 그때 형법 시험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주관식으로 사례 시험을 보는 시험이었는데, 저는 하지경련 통증도 극심하지만 어깨랑 팔도 온전치 못해서 사실상 그 펜으로 일반 학생들처럼 사례 답안지를 이렇게 작성해 나간다는 것이 너무 힘든,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작업이었고 제대로 써내려 갈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결국 그 시험을 대충 많이 쓰지도 못하고 극심한 통증 탓에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중간 시험을 마치고 나서 앞으로 내가 당장 공부는 둘째치고 시험을 어떻게 이렇게 치를 수 자체가 없겠구나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그 로스쿨 시험과 그 변호사 시험의 그 주관식 시험은 사례형과 기록형이라고 한 과목당 두세 시간의 시험 동안 거의 8장에 가까운 답안지를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작성해 나가야 되는 시험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간 시험을 마치고 동기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몇몇 동기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었어요. 원장님을 비롯해서 교수님들께 제 병증의 상태와 고통
상황을 보다 좀 더 상세히 그리고 면밀히 정확히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해서 앞으로는 주관식 시험, 즉 사례형이나 기록형 시험을 볼 때는 저는 노트북으로 시험을 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려보겠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말이었고 너무 감사했어요. 동기들의 그 따뜻한 마음이. 왜냐하면 사실상 이러한 난치병의 고통을 처음 접하는 동기들에게는 이러한 병증의 고통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어서 아마 저와 같은 환자도 처음 봤을 테고 또 이 고통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더욱이 이러한 것이 형평성에 반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일이었을 텐데 동기들은 제게 이렇게 말을 해줬죠. 제가 투병 중인 환자이고 그리고 고통과 장애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당연히 배려해 주어야 할 부분이라고, 오히려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히도 저는 그 다음 학기 시험부터는 교수님들이 또 그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그 주관식 시험은 노트북으로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타이핑 작업도 통증, 경련 등 고통을 수반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약을 먹고 시험 시간을 버텨야 했지만 일단 동기들과 교수님의 배려로 앞으로 시험 자체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안도감과 그 따뜻한 마음에 대한 그 고마움이 아직도 제 가슴 한켠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통증, 경련 등 고통이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로스쿨 생활을 이어나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단 생활 패턴이 확 바뀐 거였으니까요. 일단 제가 고통 탓에 사고 이후로는 숙면을 제대로 취해보지를 못했어요. 너무 아파서. 근데 수면제는 가급적 복용하지 않으려고 애썼기 때문에 밤새 고통 탓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로스쿨 수업은 아침부터 이어졌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너무 힘들었네요. 그렇다 보니까 수업을 가도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드디어 수업 도중에 첫 번째 실신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버텨야지, 쓰러지면 안 돼 라고 정신력을 발휘해 봤지만 고통이 너무 심해서 페인 쇼크처럼 일시적으로 이게 통증과 경련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제 몸이 버티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그걸 처음 접한 교수님, 동기들은 처음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나중에 동기가 말해 줬었는데 눈앞에서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실신을 하는 건 정말 드라마에서나 봤지 자기가 눈앞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그렇게 말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두들 놀라셨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뭐 학교든 길에서든 정말 어디서든 실신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른바 제가 실신했을 때 뭐 아니면 제가 너무 고통이 극심할 때 대처하는 일종의 매뉴얼 같은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동기들이 저에게 제 상태와 그리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묻고는 제가 뭐 쓰러졌을 때 뭐 의식이
있을 때는 학교 휴게실에 업어서 남자 동기들이 업어서 데려다 주면 또 여자 동기들이 간호도 해주고, 그리고 좀 쉬다가 조금 나으면 집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배려와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저는 사실상 로스쿨에 입학을 하고 첫 번째 목표가 제발 일주일만 버티자. 학교 생활 일주일만 버티면 원이 없겠다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동기들의 도움, 그리고 교수님들의 배려와 학교 측의 배려와 이해 덕분에 하루씩 그렇게 하루씩 더 버텨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무래도 독한 약들을 먹어가면서 로스쿨 생활과 공부를 따라가다 보니까 약물 부작용도 가뜩이나 심한 경우였기 때문에 고통은 날로 더해져 갔고, 관리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해도 그리고 하루에도 정말 로스쿨 공부는 엄청난 양의 진도와 공부를 따라가야 하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도저히 제 몸이 로스쿨 공부는 따라가지도 못하고 버티지를 못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감사히도 유급을 면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매 학기 때 유급을 면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기뻤어요. 어쨌든 그렇게 반복적인 실신, 그리고 심할 때는 뭐 의식을 좀 놓을 때는 119로 응급실에 실려가서 고통이 정말 극심한 이런 희귀난 질병 환우들이나 말기암 환자들에게 투여 복용시키게 해주는 그런 마약 진통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몰핀이나 뭐 펜타닐 이런 주사 등까지 맞으면서 공부를 버텨가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문득 제가 교통사고로 이렇게 되었기에 더욱더 그런 희귀난 질병 환우들의 실상들을 법조인으로서 알리고, 그리고 환우들과 동행하겠다는 그러한 제 꿈을 이루겠다고 돕기, 오기, 정신력으로 버텨내는 고통은 둘째치고, 당장 이렇게 동기들에게 그리고 교수님들께 학교에 민폐를 끼쳐가면서까지 버티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그런 고민들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학년을 마치고 고민 끝에 2학년 무렵에 결국 자퇴를 결심하게 됩니다. 정말 눈물로 자퇴를 결심을 하고서 학교 사무실 행정실에 가서 자퇴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 사실이 이제 원장님과 부원장님께도 알려진 거였죠. 그래서 그 무렵에 부원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부원장님은 제가 면접관으로 저를 보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정말 너무 따뜻하신 분이었고, 원장님과 부원장님은 정말 저에게 배려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좋은 말씀도 너무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진짜 변호사 시험이 끝나면 바로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또, 네, 선물도 드리고 그러려는 마음이었었는데, 정말 제가 3번의 변호사 시험 끝에 합격을 했었고, 합격하자마자 몸이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 100%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면서 몸이 너무 악화됐었기 때문에 거의 죽음 전 상태나 다름없는 상태로 악화되었었기 때문에 학교를 찾아가서 교수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고마움을 전하는 걸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동기들에게도 여태까지 하지를 못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너무
마음에 죄송함으로 담아두고 있습니다. 몸이 조금 더 낫고 그러면 정말 꼭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그때 부원장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면접 때 저를 처음 보고 저에게 그때 이런 질문을 주셨었거든요. 첫 번째 영상에도 남겼었는데, 교통사고로 몸이 많이 힘든데 일반 수험생들도 따라가기 힘든, 체력적으로도 정신력으로도 따라가기 힘든 공부에 또 변호사 시험까지 보아야 되는데 몸이 버텨낼 수 있겠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한 채 망설임도 없이 그 인간이 견뎌낼 수 없을 만한 그 지옥의 고통도 견뎌내며 투병 생활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신력으로 로스쿨 생활도 버텨낼 것이고 꼭 변호사의 꿈도 이룰 것이라고 대답을 했었어요. 근데 부원장님께서 그때 면접 때를 떠올리면서 정말 누구보다도 제가 변호사가 돼서 그 환우들과 동행하고 싶은 꿈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정말 마음이 아팠었는데, 그런데 부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내가 지켜보니까 1년을 지켜보니 제가 몸을 마치 불사르는 것 같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된다. 그러다가 무슨 일 나는 거 아닐지 걱정이 되는데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네가 바라는 바들, 환우들을 위한 일들을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식의 진심 어린 조언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때. 그 마음이 진심인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일단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원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원장님의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원장님도 굉장히 마음은 따뜻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좀 단호하게 원장님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저를 보시더니 자퇴를 알아본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상태와 그러니까 제 몸 상태, 상황 등을 말해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제 몸 상태, 악화되어가는 몸 상태, 그리고 따라가지 못하는 로스쿨 공부, 그리고 과연 여러 가지 제가 자퇴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을 정말 진솔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비록 네 고통은 직접 겪어보지 못해서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네 말처럼 그렇게 딱히 치료법도 없고 매일 고통과 싸워야 한다면 네가 자퇴를 하고 고향에 가서 투병 생활만 하는 것이냐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죠. 네, 원장님, 아마도 병원만 다니면서 그렇게 고통과 싸워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실신도 하고 그럼에도 감사해도 동기들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동기들에게도 그렇고 교수님들께도 너무 민폐인 것 같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까지 가지고 있어서 자퇴를 더욱 고민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 변호사가 실력이 중요한 것만큼 공감 능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네가 투병을 하면서까지 이 힘든 공부를 해내고 그리고 너에게 도움을 주고 또 네가 때로는 실신도 반복을 하지만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마 네 동기들이 너의 동기들이 추후에 법조인 되었을 때 너를 배려하고
도움을 주면서 함께했던 시간들이 동기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해줄 것이다. 아주 값진 의미가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오만하지 않고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 약자, 그리고 환자들, 특히 환자들을 대할 때 아마 너의 학교 생활들, 너의 모습을 등, 그리고 너와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떠올리면서 편견 없이 진정한 마음으로 대할 수도 있는 기회들을 주는 것이다. 등등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이 또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원장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러면 공부를 접으면 아프지 않게 되는 것이니 그리고 자퇴하고 포기를 하면 후회는 없겠니?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공부를 따라가지도 못하고 이 생활을 버텨내지 못하고, 그리고 동기들과 교수님께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자퇴를 결심을 했지만, 마음으로는 정말 이 공부를 계속하고 싶고 정말 간절히 절실히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마 저는 자퇴를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면 후회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언가 잡고 싶었던 끈이 없어지는 그러한 고통도 수반이 될 것 같고 의미도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원장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처럼 늙어서 죽든 젊어서 아파서 죽든 누구든 죽음을 맞이한다. 내가 네 고통에 처해 있지 않아서 쉽게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나라면 그냥 하던 거 하다가 죽을 것 같다. 설령 끝내 변호사 시험까지 가지 못하고 변호사가 되지 못하더라도 나는 그냥 하던 거 하다가 죽을 것 같다. 공부하다가 죽을 것 같다. 그렇게 나는 하던 거, 공부하면서 그렇게 죽을 것 같다. 그렇게 아주 담담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담담히 오히려 말씀해 주시는 그 조언이 제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와닿았더라고요. 그냥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저에게 제 몸이 아닌 제 마음을 따라가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원장님 앞에서 또 울었었는데, 그리고 그때 원장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원장님께 이제 따님이 계셨는데, 원장님께서 나는 내 딸이었어도, 내 딸이 너와 같은 상황에 처했어도 나는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네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으면 하던 거 하다가, 만약에 설령 죽게 되더라도 하던 거 하다가 죽는 게 낫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그 끈을 놓지 마라. 그런 의미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집에 와서 제 몸과 마음이 드디어 진솔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따로따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었는데 회피하고 외면했었지만 그리고 또한 또 고통 탓에 원래도 숙면을 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날은 정말 밤새도록 제 몸과 제 마음이 대화를 나눴어요. 원장님 그리고 부원장님 모두 그 로스쿨 면접관님이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를 보아오셨고 그 누구보다 저를 제가 변호사가 되기를 응원해 주시는 고마운 두 분이셨어요. 그런데 의견은 달랐잖아요. 근데 두 분의 의견 다 정말 정말 감사한 조언들이었어요. 그런데 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부원장님 말씀대로
따르면 안 될까? 너가 꼭 변호사가 아니어도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목소리 낼 수 있을 거야. 환우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나 너무 힘드니까 그만, 공부도 로스쿨 생활도 그만해줬으면 좋겠어. 나 변호사 시험 볼 자신도 없어. 어떻게 내가 5일을 버티니? 이렇게 하루 버티는 것도 힘든데 나는 변호사 시험은커녕 이 로스쿨 졸업할 자신도 없어. 제발 그만 여기서 멈춰줘 라고 울면서 제 마음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몸에게 이렇게 또 부탁을, 간절한 호소를 하더라고요. 몸아, 나 여기서 포기하면 이 투병 생활에 잡고 싶은 마지막 끈이 사라지는 것 같을 건데, 정말 후회할 것 같다. 후회할 것 같고, 설령 내가 결국 자퇴를 하고 모든 꿈을 접고 투병 생활만 해서 설령 고통의 수치가 조금 덜해진다고 한들 아무 의미가 나에게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삶은 한 번뿐이잖아. 제발 네가 나를 조금만 봐주면 안 될까? 조금만 더 버텨주면 안 될까? 라고 마음이 몸에게 호소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몸이 제 마음의 간절한 소리에 마음을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몸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아프다며 절규하는 몸이었는데 이렇게 또 몸에게 부탁을 하고 그것을 들어주는 몸에게 그저 너무 미안하고 안쓰러워서 그날은 정말 밤새 또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몸이 마음의 목소리를 따라가 준 덕분에 자퇴를 하겠다는 고민을 접고 학교 생활을 다시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계속 동기들의 수많은 도움을 받았고 교수님들의 배려를 받았고 그러면서 사실 매일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도 또 싸웠죠. 왜냐하면 일단 너무 아프니까 당장 아침에 일어나기도 너무 힘들고 수업 따라가기도 벅차고 유급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그렇게 고민을 계속. 그런데 사실 고민을 할 틈도 없었어요. 하루 일상을 버티는 그 1분 1초가 너무 빠듯하고 정말 너무 힘든데 너무 바쁘게 돌아갔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이후로는 그런 고민은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다만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만하고 싶다. 그런 마음은 매일 수만 번, 수십 번 그렇게 들기는 했죠. 그렇게 제 로스쿨 생활은 계속 이어져 갔는데, 그리고 또 정말 감사한 분이 계세요. 교수님 성함이 김영신 교수님입니다. 왜냐면 그때부터 저에게 수많은 도움과 조언과 지금까지 앞으로도 갚지 못할 사랑을 주고 계시는 교수님이세요. 마치 친언니처럼 저를 정말 보살펴 주셨던 분이신데, 그 교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에피소드들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들려드릴게요. 네. 오늘은 두 번째 로스쿨 생활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호흡도 좀 힘들어서 숨이 좀 찬 상태로 말을 해서 보시는 분들이 좀 답답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지만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단 한 분께라도 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할게요. 5월이 얼마 남지 않았죠? 아니군요. 5월이 얼마 남았죠? 요즘은 날이 어떻게 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날이 그날 같고, 그래도 이렇게 제 기록들을 남기면서 무엇이라도 하나씩 한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네, 감사하죠. 어쨌든 남은 5월 봄날들이 떠나고 있잖아요. 행복하고 평안하고 건강한 봄날들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변이었습니다.